자, 그러면 오늘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벌써 여름이야? 해운대가 뜨겁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부동산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자꾸 요즘에 부산 이야기가 이렇게 쭉 기사 중에 뚝뚝 한 개씩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오늘 방송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자, 우리 트레이드죠. 인사 세 분 미녀 삼총사의 인사 듣고 아마 한 주 동안 더 에너지를 모아서 좀 더 밝고 기쁘고 즐겁게 인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관령님. 네, 안녕하세요. 팡차 오이에 뭐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정신 차리시옵소서. 팡차 오이에 나를 지켜낸 것 중 나를 지켜낸다는 것 중 얼쑤. 네, 그 저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마음속에 어떤 사물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때에는 무엇을 처리하든 잘못 생각하게 하는 까닭에 마음이라는 것을 비워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그릇이 더러우면 더러워지잖아요. 무엇을 담더라도. 그래서 그릇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씻으려면 먼저 그릇을 비워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월전십은 월전십의 그릇을 애청자 여러분의 순수한 사랑만으로 담고 싶은 부동산의 새가능을 꿈꾸는 제갈량입니다. 역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짧아지지 않는 제갈령님의 멋진 인사였습니다. 그러시군요. 항상 이게 귀를 쫑긋하고 이제 끝날 때까지 들어야 뭔가 큰 쓰나미 같은 감동이 오는 제갈령님 땡큐. 자, 그럼 오늘 그 여러분들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오디오로만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은 오늘 신우현 선생님이 안 왔나 싶으실 수도 있을 채널이 거예요. 바뀌었나? 아닙니다. 허스키한 보이스로 돌아온 신우현 선생님의 어머, 그거 내가 하려고 섹시한 그랬는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새롭게 허스키 보이스로 변신한 신음여사 한 말씀 드릴게요. 분위기까지 이렇게 다운되는 좀 그렇다. 네, 봄 햇살을 보면서 봄 햇살처럼 빛나는 애청자 여러분의 그 반짝이는 미소가 생각이 났어요. 그 여러분의 반짝이고 따스한 미소는 월전십의 에너지입니다. 신음여사입니다. 오늘 뭔가 되게 신혜선님 인사답지 않게 들리지도 않고 차분차분하게 준비 안 하신 것만큼 훈훈하게 끝났네요. 역시 신우 여사는 오늘 왜냐면 너무 바빠갖고 실전에 강한 영혼을 좀 전에 데리고 왔거든요. 우리 약간 인트로를 준비하면서 그때 좀 바빴습니다 오늘. 자, 그럼 이번에 우리 배짱님. 저도 간단하게. 하지만 명언입니다. 영혼 데리고 왔어 영혼? 네, 영혼은 좀 전에 데리다가 업었습니다. 이 명언인데요. 북한 사투리를 좀 해볼까 싶어요. 기대합니다. 위대한 인물에게는 목표가 있고 평범한 사람에게는 소망만이 있을 뿐이다. 북한 말 같지 않아요? 맞아. 김일성 대학에서 같이 수업하고 있어요. 자, 우리 월전십 애청자 여러분도 목표가 확실하시기 때문에 저희 월전십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월전십의 황금 배짱입니다. 완전히 북한하고 똑같았어. 개그 프로에서 있잖아요. 편안한 밤 되시라요. 이런 것처럼. 진짜 북한말이라고 거기서 깜짝 섭외할 것 놀랐네. 같아. 섭외할 것 북한 같아요. 전문 배우. 아우, 우리 인트로 때도 얘기했지만 자기애들이 너무 강해. 그 힘으로 살고 우리가 있으니까. 밥은 안 먹어도 자기 애는 먹고 삽니다. 완벽해.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부산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부산이 아주 핫한데 이게 왜 부산이 갑자기 이렇게 핫해졌나요? 근데 부산은 몇 년 전부터 핫했어요. 그렇죠. 갑자기는 아니고. 근데 이제 사실은 부산을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하기는 그런데 부산에서도 해운대 쪽하고가 이제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운대 쪽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핫했는데 지금은 좀 다지게 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84제곱미터 네. 이게 지금 7억 돌파했다고 그래서 크게 또 타이틀로 그 나왔거든요. 타이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서울의 웬만한 예, 곳보다는 보통 뭐 3, 40평대가 그 7억에서 뭐 8억 이 정도였는데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해운대가 더 고공행진한다는 그 타이틀이죠. 근데 지금. 신효선님 목소리가 진짜 좀 섹시한 것 같아. 진짜 되게 좋아한다. 오늘 끝까지 시청자기 심하고 화이팅! 아니 안 그래도 남자 애청자분들이 오시면 닉네임을 못 불러요. 왜? 왜냐면 신음을 말을 해야 되는데. 에이,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진짜
자. 엄한 단어잖아. 그러니까 저기 여사님제. 아니, 여기서 한 말씀 제가 드리자면 신음 여사잖아요. 그 신음은 부동산에 대한 에로시즘이에요. 부동산을 사랑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알겠어요. 그건 저희가 검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불러주셔도 돼요. 해운대 맞아 가주세요. 이러다 또 가시려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2008년도에 이제 2000이 넘어서 그러는 건데 2000이 넘은 것은 좀 오래 전이었긴 했어요. 아, 평당가가. 2008년도에 평당가. 아 그러면 딱 7억. 앞뒤 다 자르고 2000이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또 평당가가 평당 제곱미터당 3.3 제곱미터당 2천이 넘은 적은 진작에 있었는데 2008년도부터 넘었는데 그게 해운대 경동 제이드라는 아파트가 2008년도에 2,233만 원, 3.3 제곱미터당 그랬고 예, 정확하시네요. 작년 재작년에 2015년도에 그 유명한 LCT 있었잖아요. 뉴스 많이 타는 LCT. 그건 얼마였냐면 3.3 제곱미터당 3천만 원이 넘었어요. 깜짝 놀래. 아우, 네. 세상에. 그럼 거의 서울보다 강남 막 강남. 강남급이었죠. 근데 신문에 이렇게 막 이제 7억이 넘었고 평당 2천만 원이 넘었다라고 말한 이유는 84 제곱미터당 그게 이제 처음으로 평형대가 높은 거 그거는 진작에 3천만 원이 넘었잖아요. 소형이 막 중형 중소형이 막 84 쫓아오고. 제곱미터 중형이 이제 요번에 이게 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죠.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부산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지방이잖아요. 그렇죠. 지방에서 처음이죠. 네, 84 제곱미터당 넘은 거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게 이게 우리가 항상 말하는 수요와 공급 막 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만큼 해운대에 수요가 있을 만한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죠. 외부 수요도 그래서 많죠. 그러는 거예요. 외부 수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예전에 속초나 그 지방 땅들 그거를 취급하진 않았는데 거기 이제 뭘 알아보려고 등기부를 딱 띄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소유주들이 어딘 줄 아세요? 강남, 서초, 송파 이 주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아 실제 주인은 강남 서초 송파. 대부분 투자를 여력 있는 분들이 돈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산도 제주도도 많이 떴던 게 자체 수요도 물론 있지만 외부 수요가 외부 투기 수요, 투자 수요들이 많이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분양한 게 있잖아요. 해운대 네. 이름이 뭐였죠? 해운대 롯데 캐슬 스타라는 그걸 분양을 이름 왜 했어요. 이렇게 길다. 왜냐면 캐슬 스타. 해운대는 꼭 집어넣어야 되고 다른 데는 또 안 상징성이 나가. 있으니까. 분양이 잘 안 돼. 거기에 보면 마린시티가 있고 센텀 시티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럼 센텀 롯데 캐슬 막 이렇게 꼭 붙여. 마린 뭐 어쩌고 이렇게. 그래야 그 좀 지구가 꼭 분양에 들어가야 되니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해운대를 꼭 집어넣고 롯데니까 롯데 캐슬 스타 이렇게 해서 분양을 했는데 그게 견본주택이 3일 동안 그 인파가 3만 명이 몰렸대. 와, 3만 명이면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데요. 한 지방에는 도시는 한 그러면 또 도시면 열심히 줄을 어마어마하게 섰겠죠. 아니 막 보니까 막 그것만으로도 이슈가 됐겠네. 네. 이게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뭐 80대 1 막 이게 그냥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80대 1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하죠. 2016년도에 분양한 거 마린시티 자이 있어요. 그거는 450대 1이야. 와, 450. 그럼 거의 막 강남도 막 그 정도 막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어마무시하네요. 이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016년도, 2015년도 이런데 뭐 천안이나 대전 이런 데들도 청년율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몇백 대는 좀 많았어. 16년. 16년에는? 15년, 16년이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16년 11.3 대책 이후로 네. 이제 저조하잖아요. 그쵸. 이제 저조해서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마포 막 이런 거 분양하는 것들이 분양한 게 입주 시점에 그래서 11.3 대책하고 맞물려서 입주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게 뭐 5천 이렇게 올랐던 것이 다시 5천 빠졌죠. 내려가고 이랬었어요. 네네. 최근에 2월 달에. 네. 그랬는데 부산은 왜 이렇게 네. 오르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항상 그렇죠. 이유가 수요가 있죠. 많아지는 거잖아요. 수요가 어떤 수요냐면 부산도 노후된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재건축이 있는 거야. 여기도 또 이주 재건축 수요? 네, 나오나요? 재건축 이주 수요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지금 경기가 장기적으로 불황이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11.3 대책에서 비켜나간 지역이야. 그렇죠. 전매 제한해서 제일 큰 원인은 비켜왔죠. 그거예요. 11.3 대책에서 비켜나갔기 때문에. 대책에서 네. 비켜나가니까 갈 곳이 없잖아. 그럼 그 부동산에 돌던 그 많은 돈들이 네. 다 그냥 네네. 그리고 불황으로 이제 좀 경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유일하게 이 아파트 이 청약으로 해서 피가 붙을 것을 확신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기본 베이스가 입지가 워낙 네, 우월하잖아요. 그리고 또 해운대 같은 기본이. 경우는 베이스로 깔고 가니까. 신여사 말 맞다나 네. 해운대 쪽에 뭐지 뭐 목소리가 때문에 왜 이래? 너무 섹시하다. 아우 또 아, 또 갑자기 자기 해발 또. 그래서 막 헷갈려. 그래 이제 전혀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입지가 입지가 우월합니다. 입지가. 입지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강남 사람들이 아까 네. 많이 오니까 그런다잖아요. 아, 속초 강남 얘기했던 예, 거. 그렇듯이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 사람들만 수요가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투기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제 금액을 유지하는데 그래서 3만 명에서 어디서 부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부산 사람 네. 3만 명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각지에서 오는데 서울 사람들이 부산에만 하는 게 11월 달에 2.06%였다는 거예요. 11월 달 작년. 아, 근데 서울 사람이 부산 가서 예, 산 게 청약을 하고 이런 게 그랬는데 청약만 안 하고 산 게 등기부를 봤을 경우에 그렇고 매매가. 12월에는 4.05%야. 더블 쳤네. 2배가 된 거예요. 엄청 늘었네. 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했었는데 분양권 전매가 딱 제한이 그렇죠. 되니까 갈 여기 곳이 없는 전매 거죠. 제한을 여기는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몰린 거지. 돈이. 근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산 사람들이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아니 이제 있죠. 피해를 볼 피해 것까지는 보는 없지. 거는 없지. 아니,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수요자들한테 실제로 내가 사야 되는데 네. 재건축 이주소유가 있다는 말은 좀 재건축이 될 거라고 하는 건데 그럼 재건축 된 데들도 덩달아서 이렇게 다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 땜빵 PD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요점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이게 해운대가 아니고 다른 지방일 경우에는 투기 세력이 잠깐 들어갔다가 빠지면서 그쵸, 금액을 그쵸. 올려놓기 때문에 기존의 그 실수요자들은 약간 그거를 사가지고 비싼 가격에 사서 가격이 내릴 때는 피해를 보는 거죠. 그쵸, 근데 내려갈까 해운대는 봐. 어때요? 금액을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서울 강남처럼.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격은 올려놓긴 하지만 프리미엄이 붙은 금액의 거래를 하더라도 그 금액 밑으로 떨어지질 않기 떨어지지 때문에 않는 이유가 예, 손해를 일단 보는 건 해운대 아니죠. 쪽은 저희가 가봤잖아요. 그쵸. 일단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공급할 예. 더 이상의 땅이 공급이 없어. 부산 같은 경우가 바닷가에서 산까지가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게 형성된 딱 주택 단지나 이런 그 대지인데 네, 네, 네. 그것도 작은데 해운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학군이 있단 말이에요. 아, 해운대 학군? 네. 학군이 좋아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도 네. 해운대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아무리 투기 세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부산 자체에서도 그 지역을 선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호도가 맞물린 거지. 네. 그냥 여기 외부에서 세력이 치고 들어와서 빠지는 그런 금액이 지역은 올라가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피해를 본다 이런 관점은 아닌 것이고. 준이 0609님이 저도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럼 마린시티 트럼프월드 구매 전망이 있을까요? 이게 부산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들어가도 될까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청약은 악착같이 하는 거는 피가 붙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규제를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이제 외부 사람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공급이 이제 어차피 똑같아요. 청약이 많이 있으면 분양을 많이 하면 언젠가는 또 곧 한 늦어도 3년 정도면 또 물량이 많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또 내려가. 그땐 가격이 내려가죠. 네.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청약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청약은 괜찮다. 네, 청약을 해서 분양 받으면 그 밑으로는 안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이제 구매는- 피가 다 붙은 거를 구매하는 거는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도 그 지역 외에 조금만 벗어나면 썰렁해요. 또 썰렁해요. 그리고 그 정도 시세가 전혀 안 나와요. 해운대만 딱 벗어나도 해운대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삼박자가 딱 갖춰져 있어요. 네. 일단 학군, 제일 중요한 학군이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역세권이고 그리고 조망권이 있어요. 해운대는 바다를? 따블이야. 바다 조망, 거기는 숲 바다 조망. 조망. 네, 이래요. 우리는 한강이면 한강만 있지 또 산은 막 안 보이지. 산까지는 없잖아요. 해운대는 앞에는 바다, 옆에는 또 산 이런 식이에요. 웜에 그 교과서에서만 완벽하네. 보던 배산임수 막 배산임수가 딱 있는 지역이 있어. 배산 임수가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눈에 집약될 다 수밖에 보이네. 없는 거예요. 그 혜택 보는 세대가 딱 정해져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동에서 서까지 가는데 일단 동서간 도로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거의 그냥 길거리에서 2시간씩을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들로 지하철을 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동에서 서로 가는데 차 안에서만 거의 2시간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동에서 서까지가 뒤에는 다 산이에요. 나지막하든 높든 산이고 앞에는 또 다 바닷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약적으로 거기 딱 모이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는 원체 옛날부터 이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개발이 됐던 도시고 그러면서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학군이 또 들어앉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당연히 그쪽으로 이제
몰리는 거죠. 계속 몰리기 때문에 이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어. 부동산이 113 대책 때 전매 제한 때문에 이동하던 세력이 같지만 네. 결국에는 그 부산 자체에서도 이미 검증이 끝난 지역이다. 그렇죠. 이미 그거는 검증이 한 10년 전부터 끝났기 네, 때문에 네. 거기만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팬텀부터 들어가가지고 마린시티까지 해서 도르신 분들이 그 시차가 이제 한 4, 5년 있는데 초창기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나중에는 그게 아마 3억 몇천대 분양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딱 더블로 띄웠을 때 7억 몇천대 팔고 나오셔서 더 이상은 안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 팔고 나오셨는데도 그 뒤로도 한 4, 5년을 꾸준히 올랐어요. 금액이. 그러니까 그냥 계속 수요자들이 들어올 부산의 만한 강남이네. 입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거기만 번화가인 것이고 또 딱 봐도 고급 주택들 주상복합들을 많이 지어놨잖아요. 네. 이런데 우리 초고층. 저기 네. 서울에 강변 뭐 아파트 초고층이더라고, 초고층 다. 랜드마크예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일맥상통하는 게요. 우리 강변에 반포니 뭐니 다 아파트들 일률적으로 네네. 이렇게 30층 질 게 아니고 거기는 그렇게 막 50층, 60층 초고층으로 외국 사람들이 와서도 나 저기서 살아보고 싶어. 완전 멋있어. 이런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인 거죠.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는 한 강이잖아요. 강이야. 서울은 걔는 바다야. 아. 그러니까 폭이 엄청 포기가 커요. 말하기가 어렵죠. 말하기 어려워요. 그죠? 거기까지 나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위로 갈수록 위로 많이 올라갈 수가 네. 있어요. 그리고 부산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부산 쪽에서는 호텔이 모자라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하더라고요. 관광객들을 다 유치할 수 있는 호텔이 모자라서 바다 보이는 쪽은 다 상업지역인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호텔을 지어야 되는 게 모자라니까 그때 이제 LCT가 호텔을 안 짓고 아파트를 상업지역인데 짓고 어떻게 아파트? 그러니까 질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 그 최 씨가 이렇게 힘을 이렇게 해준 거구나. 가셨지 이제 어디로 들어가신 거잖아. 부산 놀러 갔다가 무슨 다리죠? 다리 딱 건너면서 거기 그 해운대구 거기 지구를 딱 봤는데 방화대교? 완전히 가거대교겠죠. 강화대교다. 하여튼 그 다리를 건너보니까 그냥 다리를 본 게 중요하죠. 어땠냐면 느낌이 신기루 같았어요. 너무 하늘 높이 솟아있는 그 건물들 보면서 와 진짜 신기루 같은 조금 멋지긴 해. 멋있었어. 해운대 같은 데를 안 가다 보니 약간 이제 강한대교라 그러십니다. 강한대교구나. 강한대교 바나부이님 땡큐. 그러니까 강한대가 어디서 듣긴 들었단 말이지. 이름을 아니 넣는 게 약해요. 광안대교는 광안리에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해운대 거기 마린시티랑 해운대가 있는 그게 보이는 데가 다 강한대교인가 강한대교예요. 아, 그래요? 엄청 긴 다리를 건넜거든 내가 오른쪽에 그 그리고 해운대 그거를 밤에 막 되면 보면서 막 빛이 또 나고 너무 굉장히 멋있어요. 다리에서 네. 엄청 해놓긴 했구나 이렇게 신경을 다 다리 이렇게. 딱 건너는데 진짜 관광지로서 멋있더라고요. 잘해놨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갈 맞아? 수밖에 없어. 한국 맞아? 막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일단 깜짝 질문인데 네. LCT 뭐 딱 측정하는 건 아니지만 해운대에 여력이 되면 나 하나 산다? 세 분 중에 다 사실 거예요? 저는 교통이 안 좋아서 안 살 것 같아요. 가는 게 멀어서. 아니 KTX로 2시간 2시간 10분이면 가요. SRT가 2시간 10분이고 KTX가 2시간 20분인가 그렇더라고요. 세 주고 내가 못 살 바에는 사놓으면 오르긴 하죠. 거기는 그 왜냐면 아까 서울에서 해도 말했듯이 호텔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기에 그냥 아파트 얻어놓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샀잖아요. 얻어놓고 세를 또 줘. 나도 좀 네, 본 듯한 게 게스트하우스 막 이런 하나 거. 사면 에어비앤비 같은 데다 등록해놓고 에어비앤비, 한 달에 얼마 뭐 이렇게 네, 하면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분양을 받으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모자라니까. 분양되면. 호텔 자체가 모자라요. 그러면 또 꽤 비싸. 생각해봐야 되는. 그러면 생각 좀 해봐야 보통 되나? 관광 왔을 때 이제 별 5개 아닌 이상은 한 8만에서 10만 원짜리 숙박들을 하잖아요. 그 관광객들이 조식만 주는 이제 5성급 아닌 이상 5성급에 다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거기가 임대가 하룻밤에 8만 원 잡고 일단 이제 청소하고 뭐 8만 원짜리 없어요. 엄청 큰 건데 어디 8만 원만 저기 받아요. 에어비앤비 거기다 가입하면 이게 조그만 거 여기 그 사당역 그러니까 주변에 뭐 다가구 투룸 그 정도를 8만 원을 받는 거고 만약에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다 뭐 25평이다. 20원씩 하지 않을까? 한 30만 원은 받지 않을까? 30만 원이면 좋은 호텔 가격이니까 그건 조금 무리가 있고 아니야, 너무 좀 욕심부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게 요거 제가 부산 보면서 저는 이제 좀 60만 원이라고 부동산을 잘 내가 모르는 모르니까 아 그건 특급 호텔. 왜 이러세요? 아유 제가 그냥 또 아유, 자기가 책상. 즐기는 것만 또 특급 호텔 그러면 안 갔다는 됩니다. 거 좀 얘기하려고 그러나 봐. 네. 아 근데 제가 잘 모르는데 보면서 이렇게 하면 부산에다 해서 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월 단위로 빌리는 외국인이 많아서
이게 호텔보다 훨씬 남는 거예요. 왜냐면 호텔은 여행 오면 하루 이틀이 빠져요 주에서. 그렇죠. 그걸 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주중에 며칠은 빠지니까. 그러니까 살짝 또 생각을 해봤어요. 달로 주는 거구나. 달로 빌려주는 거. 대부분 이제 월 단위로 빌려요. 에어비앤비 애들은 그럼 1년을 12달을 딱 돌리면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겠네요. 호텔보다도 훨씬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공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 지금 막 눈이 반짝거리는.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속초 방송을 듣는 애청자분들이 알아주셔야 돼. 제가 부동산 이걸 잘 모르니까 항상 방송하려면 더 많이 찾아보잖아요. 물론 미전삼 청사분들은 전문가니까 그렇지만 저는 모르니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찾아보면 속초랑 강릉에 이런 게 엄청 많아졌대요. 그 대신 이 사람들이 되게 멋있는 게 5, 6, 7은 안 해.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안 하고 자기가 가족들하고 가. 그렇게 쓰는 24, 5평부터 8평대가 엄청 많아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서울 사람들이 그래서 부산을 보면서 근데 처음에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전 아직도 부산하면 관광지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서. 부산은 1박 2일 관광 코스로는 딱이에요. 차가 동서간에 2시간씩이 막혀도 1박 2일을 꽉 차게 보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딱 뭐 한 11시쯤 KTX 타고 내리면 가서 이제 회 먹고 저녁 때 좀 먹고 호텔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마사지 받고 그다음 날 마사지 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유명하다는 국 먹고 유명한 맛집 스타들이 좀 있어요. 거기. 역시 우리 백장님 이야기 이제 그런 컨셉을 좋아하는구나. 마무리는 마치 주로 컨셉. 30분씩 이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들 딱 갔다가 뭐 점심 거기서 맛집 한 군데 딱 먹고 그냥 오후에 2시 KTX 딱 타고 들어오면 저녁 때 떨어져서 6시에 뒷풀이까지 하면 딱 좋아. 뒷풀이 아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무슨 전공이 레크레이션? 아니 근데 나의 조금 기치에는 좀 안 맞더라. 이게 그래요? 부산을 찾아봤더니 좀 그렇게까지 생각을 확장해서 투자 의사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봤더니 부산 이거 괜찮네. 여러 가지 일들이 일단 있어서. 활용도가 좋네요. 우리가 이제 다녀보면 알지만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다른 애국자 뭐든가요? 아니 이게 실제 느낀 거예요. 경치나 환경 이런 게 예.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요. 일단 그러니까. 먹거리도 괜찮지만 보이는 그런 경치도 특히 이제 괜찮은 것 그게 같아요. 있어요. 화장실. 우리나라 화장실이 정말 세계적으로 깨끗하잖아요. 네. 깨끗해. 어디 나가가지고는 그 화장실을 심지어 더러운데 돈 내고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유럽 쪽은. 유럽 맞아요. 쪽은. 진짜 돈 내고 써야 돼. 독일 네. 0.5유로 막 이렇게만 내야 근데 돼. 상해도 굉장히 지저분했고 홍콩도 그랬고 화장실이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화장실 깨끗한 그런 선정하는 거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지하철도 우리나라가 공항도 1위예요. 마찬가지예요. 공항도 네. 지하철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럽이나 1위라고. 막 그러니까 유럽에서 우리나라 너무 오면 지하철 막 지저분해. 이제 화장실이 아닌 줄 알고 잠깐 또 신발 벗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신발 벗고 이불 펴야 돼. 거의 호텔급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깨끗해요. 유럽에 비하면. 아니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수백 년 됐고 막 지하철도 오래됐잖아요. 새로 좀 바꿔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좀 많이 더럽죠. 새 거긴 하잖아. 근데 유지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돈도 확실히. 받아 더러우면서 아니 돈을 받아. 편의시설 이런 건 다 좋은데 문제는 관광 상품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렇죠. 관광 상품이 그래서 없어. 좀 더 하면 이게 정말 투자 가치가 또 확 이게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 부동산 이렇게 방송 하다 보니 뭔가 이제 저도 공부를 좀 그래도 귀가 이제 팔랑팔랑 저 서단계 3년이면 풍어로운데 저도 이제 풍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해운대를 그냥 집으로만 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쉴 때 오키나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오키나와 우리 온천 민재삼촌은 했어요, 아시지만 와이프 때문에 간 거라 많이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좀 사정이 있어서 보고 싶어요. 노하우 어쨌든 뭐 긍정적인 그런 이슈 때문에 근데 오키나와에서 조금 어차피 저희가 많이 돌아다니는 스타일 아니라 호텔을 갔다 왔는데 오늘 이거 제가 공부하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오키나와에서 저는 항상 오션뷰거든요. 무조건 어디 가면 오션뷰 하는데 문을 열면 바다가 쫙 있어요. 제가 이제 10세 PD한테 그게 선셋 비치여서 그 해 지는 노을을 찍어서 보냈는데 완전 예술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건 딱 하나였어요. 공군기지 전투기 소리. 오키나와. 그 선셋 비치 근처여가지고 하필이면 그거는 몰랐는데 옛날에 가미가제 군들이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건가요? 감까지 특성대. 그게 너무 멋있었는데 해운대가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높은 층수였는데 호텔 치고는 높은 층수는 아닌데 일본에 왠지 모르게 다 조금만 타더라고요. 높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2층 막 이렇죠. 바로 호텔 앞에가 모래사장이고 바닷가니까 이게 쫙 하는데 오늘 이거 보면서 아 여기가 그럴까? 라고 생각이 드니
이건 집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는데. 그렇죠. 일본은 근데- 그냥 아기자기해. 근데 다 이제 뭐든지. 그것만 좋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성을 호텔만 좋으면 생각하면 어떡해. 위험한 것이 그쵸, 물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국에서 관광객 다 끊겼어요. 사드 때문에 그렇잖아. 썰렁하잖아요. 아 정말 무섭대요. 국내에서 다니는 거는 오히려 국내가 더 많이 쓰거든요. 동남아 쪽보다 아니면 이제 아시아 쪽 가는 거보다 저희가 해운대 가서 1박 2일 동안 1인당 한 40만 원을 쓰고 왔는데 얼마요? 40만 원. 왜 이렇게 많이 썼어? 황제놀이. 다 술 아니 마셨구나. 왜냐면 그게 아니고 숙소를 못 잡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숙소에 숙소가 한 비싸지. 35만 원을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썼는데 n분의 1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와. 근데 이제 여행 지금 가는 게 한 동남아. 50이면 동남아 쪽을 3박 4일을 3박 4일이야. 놀다 오잖아요. 그래서 국내 여행 비용이 3,000%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어쨌든 할 말을 해봐. 하고 국내 여행 비용이 싸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람들 에이 뭐 해운대 가네 나는 어디 갈 조금 더 거야 못했어. 뭐 내가 베트남 갈 거야 내가 그 필리핀 갈 컨셉이야.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상대로는. 근데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이제 옛날처럼 오지 않는단 옛날 말이에요. 같지 않죠. 중국은 뚝 끊겼어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로 올 만한 상품이 없어. 그것만 보자니 위험하고 아예 그냥 해운대 쪽이 그러면은 더 학군으로 발달이 돼서 그냥 입시 때 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대치동처럼 원룸 같은 게 대치동이 원래 90이었는데 입시 때는 150을 받는데요. 더블 받아. 그 시즌에? 네. 한 달, 그 한 두 달 전부터는 아. 완전히 특강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 막 좀 학원들만 있는 엄청 집들은 다니는 그렇죠. 있는 집들은 한 6개월 전부터 예, 예, 와. 미리 얻어놓고 미리 얻어놓고 네, 단기로 네. 들어가니까 이제 더 비싸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걸로는 좀 보기는 그러니까 위험하죠. 왜냐면 부산이 그 지역에 그 사람들만 수요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이렇게 그러지 막 못해요. 이렇게 금액이 위험해. 급등하질 않아요. 부산이 꼭 서울 사람들이 가는 건 조금 일시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부산 중에서도 이제 부산뿐만이 아니라 부산하고 이제 울산에 이제 어떤 이제 도로가 난 거예요. 아 울산에 돈 많으신 분들. 그래서 울산은 이제 공업 지역이잖아요. 주거로서는 조금 이제 주거지가 별로 좋지 않은 그렇죠. 환경. 공업 환경이 지역이니까 안 좋지.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생긴 이후로 부산에서 울산까지 20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20분이요? 네. 그래서 얼마나 경기도가- 그러니까 학군이 좋으니까 거주지를 여기다 두고 울산으로 출퇴근을 한다는 거야. 아, 그 수요까지 합해져서 그 수요가 그렇지. 근데 들어오는구나. 창원도 네. 그렇지. 막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이제 이쪽에 그냥 부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는 충분하지. 우리가 부산에 가봤지만 순 아파트밖에 없어요. 주상복합이나 아파트. 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까 했잖아요. 우리 서울 시민이 몇 명이죠? 한 서울 시민이 1,000만 명. 1200에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부산 천만 명. 광역시가 160만 170만 되나요? 왜냐면 아, 광역시가 그래요? 100만 이상인데 네. 부산이 그쵸. 제일 인구수가 높거든요. 울산도 광역시니까 한 120~30만 될 거고. 두가 주면 300만. 마창포까지 하더라도 사실은 많이 해봤자 500만 원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그 500만 중에서도 또 이제 수요자가 잘리고 하면 사실 시장이 크지는 않는데 옛날에 비하면 수요자가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는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교통도 엄청 더 좋아진 상황이네. 아예 도로가 시설 신설되면서. 넘어가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한 거죠. 이제. 우리 강남이 결국에는 그거는 경기도권 굉장히 빨아먹고 사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굉장히 그러니까, 장점이에요. 강남에도 이렇게 지금 이제 이미 11.3 대책 이후로 막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서울이 전반적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강남은 안 떨어져. 안 오히려. 떨어지고 오히려 네, 11.3 지금 또 대책 재건축 이전 때문에 가격으로, 난리가 났어요. 다시 더 다시 좀 이렇게 예. 봄바람이 오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봄바람이 이미 불었어요. 이제 왜 그렇게 그래서 되는지 오늘 종일 바쁘셨구나.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또 이유가 있어요. 어떤 대형 건설회사가 이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는데 강남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현금 10억을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살고 꼭 싶어하는. 강남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 난 반드시 강남 살겠다. 네, 그런 사람이 5만 명이나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 수요. 대기 수요가. 강남에서 조사한 거 아니라 강남 외 지역에서 어떤 지역이라도 대형 건설사들이 이제 자기네가 이제 강남에 재건축을 하려고 수주를 하는데. 해야 그 되잖아. 대형 건설사가 빅데이터를 네, 활용했는데 빅데이터를 돌려보니까 현금 1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남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대기 수요가 5만 명이라는 거예요. 5만 명 넘는다는 거야. 대단하죠. 5만 개를 더 그러니 줘야지. 가격이 떨어질 수 네, 있겠습니까? 안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슬금슬금 사실은 분양가가 네. 34평 기준으로 13억 5천대라고 생각했던 게 엊그저께였어요. 근데 지금 15억대 슬금슬금 하더니 다시 또 17억대 하더니
봤더니 20억대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게 강남의 현주소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아니 무슨 회복이 이렇게 빨라? 아니 원투펀치 맞았으면 좀 앉아서 쉬어야지. 아니 그렇게 근데 그 펀치가 세지 않아. 왜냐면 원래 맷집이 좋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요. 맞아봤자 별 내린 적은 재미도 없는 없어요. 거죠. 내린 적은 없었고 잠깐 동안 그냥 그냥 멈추고 안 판적은 있었다가 있었지. 멈추고 있었다가 다시 이제 실질적으로 금액을 서초동 다 같은 탈환한 데서도 거지. 우리가 34평, 33평이 15억씩 분양을 했었는데 19억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프리미엄이 있으면 좀 엄청 있으면 붙은 거지. 이제 20억 넘는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딴 데 조용한데 여기 왜 이래 이게 아니고 여기는 원래 이래.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기존에 입지가 일단 완벽하고 학군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10억 이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5만이 대기할 정도고 기존 수요는 이미 떠날 생각이 없고 이러니 가격이 경기도권 오를 수밖에 못갈것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네. 이제 우리 강남권 이런데 뭐 강북권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는데 강남권에 청담이나 서초동 뭐 역삼 방배 이런데 네. 옛날에 정말 오래전에 30년 전에 진 연립들이 있어요. 땅을 굉장히 많이 깔고 앉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3층밖에 안 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당 지분이 막 30평짜리 지분도 있고 네, 어머. 있어요 실제. 강남에서 지분이, 지분이 많아요. 지분이 제일 작아야 25평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강북의 단독주택만한 거를 연립들이 깔고 앉아 있는데 이게 이제 큰 규모로 재건축 구역으로는 더 이상 이제 도정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안 되거든요. 대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 그래갖고 20세대 이상의 만 이제 제곱미터 이상이면 자체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된 게 하나 그건 있거든요. 뭐예요? 뭐 단독으로 이렇게 아파트 하나 올리는 거? 그러니까 연립 아니. 같은 데를 20세대 이상만 되면 구역이 작아도 만 제곱미터고 20세대 이상만 되면 구역이 작아도 재건축을 할수 있다는 단독적으로 거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 정비 그럼 연립 사업을. 한 두세 개만 합치면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네. 더 좋은 것은 우리 왜 여기 강남에 이제 재건축하려 그러면 예정구역 통과하고 본구역 들어가고 추진 설립하고 단계가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많잖아. 단계가 많은데 맞죠? 얘는 왜 맨날 설명하시잖아요. 그 단계마다 또 이슈가 단계, 있어서 단계. 더 일단 막 10년 걸리죠. 일단 조합 근데 설립 요거는 인가까지가. 조합 설립 인가부터 해서 사업 시행인가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냥 거의 빨라. 이제 늦으면 5년 이내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죠. 아무리 늦어도 5년? 네. 이게 뭐라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어머 찌찌뻥. 근데 이제 가로주택 이게 정비 사업. 부촌인 동네에 오래된 집들이 있으니까 보기에도 좀 안 좋고 했지만 이 사람들도 이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좀 제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묶어서 크게 못 가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군데군데도 이제 프리미엄이 척척척 들어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지금 청담동에 빌라라고 그래야 되나 아파트라고 그래야 되나 180억 분양이 180억 396제곱미터 한 집이 한 집이 180억이요? 한 집이 120평인가 보다. 120평이요. 396제곱이니까 평당 5억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평당 1억 정도 가는 거죠. 1억 그렇죠. 조금 넘는 거죠. 180억이면. 그러니까 거의 뭐 1.3억 정도 돼야 이제 180억이 나오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단순-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엄청 그냥 럭셔리지. 무슨 집이 뭐 얼마 뭐 이게 아니고 뭐 그냥 기업이 뭐 대저택이 기업 들어온다고 누가 보면 가야 돼요. 되겠네. 그치 일반 사람들은 좀 힘들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가격을 이제 그치 왜냐면 주변에 심지어 좋은 사람들 사야 형성하죠. 되니까. 네, 심지어 29세대인데 대형 건설사가 붙은 거죠. 네, 단가가 그냥 얼마나 평당 궁금해. 1억이 넘어버리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데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거의 뭐 수입산 대리석 처발처발하겠네. 그렇죠, 그렇죠. 어머 그 용어 혼날 텐데. 이거 방송에서도 쓰던데? 방송에서도 예능이 꼭 나오긴 해요. 삐소리 나오긴 하지만. 예방이래. 예능 방송. 상상을 초월하겠다. 날아가는 이제- 곳은 그냥 확 날아가 버리네요. 그냥 뭐 잡을 근데 새도 이런 없이. 거 180억에 분양했잖아요. 그러면 한 얼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230억, 250억 막 더블 칠 수도 있어. 그거는 집의 희소같이 가치로 하기 보는 게 때문에. 아니고 미술품 소장하듯이 예. 자, 전 애장자가 누구냐, 이 집에 전에 살았던 사람이 소장자. 누구야, 뭐 세계적인 스타 누구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난 저 집에 꼭 살 거야. 그럼 이게 부르는 되는 게 거죠. 값이야. 이제는 자, 이 동네 땅값이 얼마고 저 레미안에서 진 게 평당 얼마고 이걸 따지지 않아.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그 대형 건설사에서도 본인들의 분양 점검을 하려고 빅데이터로 이제 그런 집계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이미 이제 생활 패턴도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옛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편승하려면 우리도 사고의 전환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청자분들 이거 보시고 좀 깨워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단순히 뭐 강남 뭐 대치동 학군 어디 학군 이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래서 부동산은 단순하게 수요라고만 해가지고 그걸 이해하면 안 되고 부동산은 트렌드와 가격의 흐름을 지금 리액션 보셨어요? 트렌드.
손을 한번 꽈주는 네, 트렌드. 그런 거를 봐야 된다는 거. 피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좀 그러네요. 왜냐면 제가 해운대나 이런 거 좀 알아보려고 했던 것도 이제 지방권의 어떤 분발하고 있는 모습 뭐 왜 그런지 사유를 해서 하는데 이렇게 머리 써서 해운대를 분석할 거면 그냥 나 같아도 강남 올 것 같아. 서울을 분석해. 또 각 지역에 꼭 거기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별로 아무리 장기 불황이 온다 하더라도 뜨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곳을 찾아야 되는 우리 것이지. M950 별별님이 아우 집 우리 사고 또 싶고 변성별님이 집 사고 싶으시다고. 네. 그렇죠. 이제 하나 또 사실 때가 되셨습니다. 하나 있는데 하나 덜을 욕심내시는 건가요? 하나 또 사실 때가 되셨습니다. 저희 시청자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하나씩을 사는 거에 만족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공격적이세요. 이 쇼핑 트렌드가 신음 여사님화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제갈량님 트렌드 얘기한 게 꼭 디자이너 같으시다고. 안드레기며 뭐 이런 거요. 아니 이제 저번 주에 오신 애청자분 중에 전 그분 생각나요. 네. 이제 내년 2월, 3월에 예비 신혼부부? 지금 아름답게 사랑을 준비하고 피워가시는 있어요. 분인데 남자친구 이제 예비 신랑분은 SK 플래닛인가 다니고 여자친구는 예비 신부? 컬러리스트예요. 너무 직업이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공승현 씨 닮은 거예요. 너무 예쁘고 예비 신랑도 너무 잘생겼어요. 컬러리스트. 둘 다 정말 키도 훈남 너무 미녀신데 크고 정말 너무 잘생겼더라. 그리고 컬러리스트 관심 분야인데 좀 그리고 다음에 근데, 오실 때 그거 갖고 와서 좀 찾아준다고. 우리 나만의 컬러를 색깔.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기애가 너무 높으신 분들이라서 그런 좀 가이드가 근데 필요해요. 저 이런 거 느꼈어요. 우리 애청자분들 한 분 한 분 딱 떠올려 보면 정말 선남선녀고 굉장히 선하시죠. 선하시고 잘생기시고 예쁘세요. 누구 닮았지? 신음 여사님 아니에요. 본인 아닙니다. 하여튼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닮으셨어요. 서로. 예. 시청에 또 계신 분 예, 있으시잖아요. 예, 오셨어요. 그분도 근데 굉장히 순하게 생기셔서 굉장히 준수한 외모여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리고 이분이 저분인가 저분이 이분인가 할 헷갈려, 정도 이제.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닮으셨어요. 닮고 예. 다 잘생기고 네. 키도 셀프 명찰 차고 오셔야 되나? 정말. 아니 근데 정리가- 나는 그 내년에 예비 신혼부부 그분들이 너무 기특했던 게요. 첫 집을 임대를 할 것이냐 매매를 할 것이냐에 대한 벌써 계획이 너무 잘 세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냥 예비 분대 결론은 뭡니까? 사시라고 했죠, 당연히. 예, 당연하죠. 왜냐면 첫 집부터 임대를 하고 나서 2, 3년 있다 분명히 후회를 하는데 그 후회한 케이스들을 다 이제 얘기를 해드렸고 저도 우리 100% 후회할 거라고. 네. 그냥 이게 마음이 너무 편해요.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사람들은 지금 한창 바쁘거든요. 그렇죠. 전세 마음에 알아보러 여유가 다녀. 없잖아요. 또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임대인하고 얼마나 분쟁이 많은지 몰라요. 만기 됐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거.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솔직히 이제 요즘 같은 때는 전세율이 85% 육박했기 때문에 집주인보다 내가 더 부자인데 그렇죠. 이게 괜히 누가 주인인지 몰라. 그렇다. 집주인보다 새 사는 분이 더 네. 부자일 수 부자예요. 있는 더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세를 사는데 이제 건물에서 혼자 또 막 집주인 행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들. 이런 옛날 분들이 생각만 하셔. 잔소리를 해. 똑같은 입장인데 어. 계단에서 뭘 흘렸다느니 막 잔소리를 하면 임차인이면 되게 서러워요. 그게 뭐야 지금 나 집 없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나도 모르는 자격지심이 들거든요. 근데 내가 집주인이면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동등한 입장에서 그게 베이스에 딱 깔리면은 벌써 내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죠. 애청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집이면 못 박는데 망설임이 없어요. 그냥 그렇죠. 여기 뭐 내 맘대로 존나 해. 박. 안 되네. 뭐 말지 뭐. 와이프한테 미안한 말하고만 하면 되거든. 봄맞이 도배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화사하게 기분 내 기분 방이니까 내 전환도 맘대로 하고. 하는 거지. 그렇죠. 아 우리 닌자거북님이 지금 질문하셨습니다. 1억 프로젝트 진행 상황 어떻게 되나요? 네. 역시 질문도. 네. 아우 저번에 프리미엄급으로 우리 나이스한 타이밍에 딱. 우리 저기, 지금 이- 뭐를 박았죠? 거기다가 지금 아직 펜스를 안 쳤고. 아니 펜스 이제 치려고 해놨어요. 지금 기초 작업을 네네네.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펜스 치고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부에서 공사가 그러기 전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복터 나눔하고 화분 행사 했을 때 네. 아, 너무 네, 즐거웠어요. 어제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그날 이제 마침 봄바람이 좀 세게 불어서 아이들이 좀 춥기는 했었는데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화사했죠. 참여해 햇살이 주시고 따뜻했어요. 네. 아이들하고 너무 재밌었잖아요. 네, 아이들이 재밌고. 그 동네가 워낙 조용하잖아요. 정말 고급 동네다 조용하죠. 보니까 네네. 조용한데 애들이 이제 막 시끌시끌 떠들었어요. 네, 신났으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 주변에 사람이 없었는데 언제 몰래 지켜봤었는 모양이에요. 한 분 두 분 나오셔서 다들 듣고는 계셨구나. 네, 또 저희가 화분도 나눠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원래 많이 다니질 않아 그 동네 자체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니 우리가 이제 애청자분들 이제 대구나 부산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을 네. 이 복흙을 이제 못 나눠드리니까 붙여드리려고 했잖아요. 그쵸. 그걸 잘 골라놓은 흙을 퍼가셨어? 가져가셨어. 진짜? 아니, 왜? 아니 그걸 참 말을 이제 훔쳐갔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럼 안 되죠. 그걸 가져가신 거야. 그런 관심. 저희가 꽃 심는 걸 보고 그러니까 다 흙을 가져가셔서 좀 그냥 분위기를 좀 돈줄 아셨나 심으셨나 보구나. 네. 우리가 이게 행사하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그게 없어졌어요. 다 이게 아니면 세부대나 해놓은 거를. 거기에서 막 이제 마이크로 대고 얘기하진 않았는데 않았어요. 복토 얘기를 해가지고 복토인 줄 알고 가져가셨나? 그거를 아이고. 다 지켜봤다니까. 네. 그리고 그래. 그러니까 그분들은 네. 이 흙을 뭐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뭐 플랜카드 붙여놓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보고 좋은 거고 다들 의미성 하니까 가져가셨구나. 혹시 우리 1억 프로젝트 참여했는데 못 받았다고 하신 분들 어떡하지?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 흙을 나눠드리려고 이렇게 해놨다니까 잘 골라놓은 흙을 그걸 가져가신 거야. 서해마을 왜냐면 주민분들께서 혹시 동네 주민분들이 나오시면 나눠드리려고 해서 너무 많이 준비를 주셨어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안 오전이고 오셔. 휴일이니까 안 나오셨는데 집에서 다 보고 계셨나 다 봐요. 몰래 보고 계셨던 뭐 거야. 드론 날라다니지 뭐 행사하지 뭐 커팅식 하지 그러니까 다 보고 풍선도 계시다가 띄웠어요. 현장에 지금 계속 CM님한테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뭐예요? 막 이렇게. 월전십이 뭐예요? 아 여기 정말 아이들까지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저희가 믿고 좀 굉장히 특별한 곳이라고 상상하셨을 것 기대하고 같아. 싶어요. 막 이렇게 그래갖고 아 이게 또 이분들이 무심한 것 같지만 예. 안에서 또 다 보고 계셨구나. 다 보셨어요. 어떤 집을 지을지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해하셔. 뭐 이웃되는 거니까 그 사람도 네. 아무래도 관심이 많고. 굉장히 관심이 아주 근데 지대하세요. 너무 좋은 게 우리 그분들이 회장님. 이게 우리가 짓는 것에 민원을 많이 걸 줄 알았잖아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순수하셔. 그래서 몰래 지켜보고 이거 저기 미친 소 버전으로 해야 될 것 같아. 복을 나눈 거죠? 복을 내는 거죠? 역시 이런 거 우리 배짱이 훨씬 더 잘하는 걸로. 아니 근데 이게 또 이게 주변 분들 관심뿐만 아니라 이 방송에서 예. 관심이 너무 지대해서 한 3주 전쯤에 우리 애청자분들 살짝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네. 4월에 TV에도 먼저 나가게 됐을 TV 아니, 죠. 있죠. 책이 먼저 나올지 저희가 방송 출연을 먼저 할지는 모르겠는데 스케줄상 아마 이제 책이 바로 그 연이어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준비해야 돼? 아니 근데 문제는 그동안 저희가 지상파에서 몇 군데 네네네. 섭외가 왔었는데 우리 예. SS PD님이 네. 싹둑 잘랐잖아요. 싹. 지상파는 좀 몰입되는 그런 게 아니라 난잡하다 보니 그냥 한 번의 이슈인데 네.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어쩌다 어른이냐는 OTVN 맞나? 오리지널 TVN 여기에서 CJ 엔터테인먼트 연락이 발음 너무 같다. 어쨌든 요즘에 항상 CJ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이것도 빵 터졌다. 이게 맞습니다. 또 도깨비 나온 우리 집사님 말에 네. 도깨비 나오는 그 네. 채널에서 맞아요. 연락이 와서 좀 이렇게 뭐 시작하고 하려고 하는데 첫 회를 함께 해보고 싶다. 정말. 너무 고심하다. 10세 PD가 네네. 첫 회니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수락하셨어요? 그럼요. 뭘 준비해야 되지? 그래서 또 이게 책 나오는 시기랑 또 먼저 앞시작뒤치락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축하 뭐 네네. 대박 와뭐 축하드립니다 막 정말 너무 이게 지금 많이 저희가 잘한 게 아니라 애청자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그렇지. 이게 자꾸 소문이 자꾸 입을 타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이 없이는 월전십의 미녀 삼총사는 없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너무 허스키해. 이런 게 그런 느낌 같아요. 꼭 수업 시간에 막 다들 막 좋아하는데 아니야 얘들아 공부해야지 뭐 이런 사람. 그러면 저는 지나가면서 껌을 갖다 머리에 딱 붙이고 갈 거야.
이게 정말 근데 저희가 인기가 애청자분들이 해주다 보니까 네, 애청자가 네.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예. 이제 외부 관심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미모 관리에 우리가 미녀 삼총사라고 하고 있는데 맞는데 미녀 삼총사 그럼 언제 오자면 우리가 당스럽지 않습니까? 단어법으로. 민영 삼촌은 어디 갔습니까? 방송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컨디션과 피부 상태가 중요하지. 민정우봉님이 네. 월전십은 가족입니다. 또 그럼요. 명언을 또 날리셨습니다. 가족이죠. 네. 아, 우리 당연하죠. 저희가 집탐님? 집탐님. 집탐님 걱정 마세요. 핸드폰으로 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TV에는 네. 나옵니다. 요번에도 사실은 우리 PD님이 네. 자르실 줄 알았는데 웬일로 네. 허락을 했어요.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네. 너무 또 자르고 하면 또 그리고 이제 첫 회고 아니 하니까 제 생각에는 저기 섭외 전화가 제갈량님한테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받은 척을 못 하는 거죠. 피디님한테 왔으면 그냥 손으로 딱 잘라도 우리가 몰랐는데 분명히 이제 어디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없어. 그러니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 또 셋이 또 눈을 동그랗게 이렇게 그리고 말똥말똥 뜨고 제 있는데 생각에는 불러주실 때 분위기는 한번 가야 정확한 돼요. 것도 한번 가야 되지 네, 않습니까? 너무 고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아니, 우리 그래갖고 우리 SSPD가 수락한 것 같아요. 길벗 출판사에서도 편집 작가님도 네. 저희 월전십에 상담을 오시고 싶다 그러셨대요. 우리 편집 작가님 네. 이름 한번 얘기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요 생태계를 좀 아는데 네. 편집 작가가 정말 대우를 잘 받아야 되는데 왜냐면 고생 엄청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제일 저희의 고생하시는 이런 분이에요. 방송들을 얼마나 더 네. 옷꽃을 같이 또 정리하셔서 금쪽 같은 거기다 다 정리를 하셔서 네. 책을 보면 오히려 놀랄 때도 있어요. 야, 내가 이거 하는데 우리 아니 고생하신 또 편집 분량이 작가님. 낮잖아요. 우리가 시즌 1부터 해가지고 분량이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편집 작가님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옷구슬 같은 목소리를 우리- 읊어드려. 우리 담당 편집 작가님은 유해규 작가님이신데 해교 아니야 해교? 규예요. 아 정말 유해규 작가님이신데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셔요. 네. 고생.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네. 또 이게 오히려 그분이 진짜 애청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애청자보다 더 많이 보고 네. 공부하고 하셔야 이걸 또 이렇게 변경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네. 미녀삼총사보다 미녀삼총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보고 네. 하시는 분이라 네, 네. 또 전문가가 하나 또 탱탱하지 네, 않을까. 그렇죠. 우리 3일천하님이 네.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TV 나가게 되면 목적을 잘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귀한 기회니만큼. 어머. 네. 아마 이제 그 걱정되시죠? 굉장히, 네. 아니 방송 물가에 내놓은 나이처럼 방송 주제가 걱정되시죠? 이제 정해져 네. 있는데 저희가 부동산 전문 쪽 네. 이제 패널로 들어가는 거라서 또 삼천포로 아, 빠질까봐 네. 걱정되시죠? 그게 걱정이시구나. 하던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편집의 힘이 또 나갔는데 달달달달달 떨고 한마디도 못할 수도 그럼 있어. 재미없어. 왜냐면 지금은 하던 대로 해야 돼, 하던 핸드폰 대로. 카메라인데 거기 가면 막 1번, 2번, 3번 빵빵빵 있잖아요. 네. 조명이 진짜? 쾅쾅쾅. 그걸 어차피 몰라보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을까? 아이고, 다 다 보여야지. 보여구나. 아니 다 이게 보여. 이제 빛이 반짝반짝해서 조명이 어. 조명이 눈이 부셔 일단. 아니 웃는다고 아니 나한테 웃었는데 맞아 본인만 챙기면 돼. 나만 챙기면 돼? 아또 신여사님 가서 연예인 본다고 또 달라가서 사진 찍으시 마시고. 어머 저 연예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오직 언니 저는 저를 부동산인가요? 연예인처럼 생각하고 사는 여자이기 역시 때문에 자기의. 별 상관없습니다. 우리 중에 최고 갑이야. 그래도 막 이동욱이나 언니 보면 그러면 조금 흔들리겠지. 도깨비잖아 걔네들. 저 이번에 공조 보고 현빈 역시 멋있는 줄 너무 멋있더라, 알았지만 진짜. 현빈이 진짜 갑이더라. 공조에 그런 수트핏이. 역할을 맡았어야지. 영린에서 좀 헤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 영린도 보고 와우. 공조도 봤는데 다 두 공조, 글자긴 했지만 진짜 공조 최고였어요. 현빈 씨를 보면 또 가슴이 설렐 것 같습니다. 설렐 것 같아. 지금 어차피 내 벌써 남자가 10시가 아니잖아. 넘었다는 노티를 왜또 아무 저희가 말도 안 그래서 일부러 했는데. 10분 시작했으니까 10세분이 오기 전까지 좀 더 우리 애청자분들하고 네. 얘기를 하는 네. 걱정 마세요 좀 더 할 거니까 네, 우리 3일천하님은 정말 저희를 정말 엄마 같은 깊게, 마음. 예, 정말 엄마 같은 아빠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한마디 가족이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리 저희가 PD만큼이나 잘할게요 삼촌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걱정돼서 귀한 기회니만큼 정말. 잘하고 와라. 그럼 이런 우리가 메시지가 3일천원님을 있으시네요. 초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네. 왜 물가에 내는 자식보다 그래도 네. 내 눈앞에서 보이면 마음이 예. 놓이지 않습니까? 삼일천원님 시간 되시면 함께 앞에서 가는 손짓 걸로 다 주네. 우리 애청자분들 다 초대하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방송을 저희가 최대한 하면서 의견 요청해서 옵션입니다. 네, 네, 같이 네, 가는 걸로. 없으면 저희가 더듬을까봐 아, 네,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과연 네. 책이 먼저 나올지 방송이 먼저 나올지 아, 네.
막상막하 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러다 사인회 할 때 진짜 다른 사람들 많이 오면 안 되는데. 또 방송국도 많이 오시면 우리 애청자분들 먼저 이렇게 고급지게 사인해서 챙겨드려야 가족 됩니다. 여러분을 먼저 챙겨드려야죠. 네. 그래서 어차피 부동산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제일 먼저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네. 좀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저희가 그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래서 지금 이제 11.3 대책 이후로 네. 또 이제 분위기가 죽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제 TV나 이런 매체에서는 그런 이게 숫자 보고 하는 거잖아요. 지역별로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지역별로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될 곳이 있고 안 해야 될 곳이 있다고 항상 하듯이 그걸 잘 선별을 하면 되는데 그 숫자에 약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아무데나 내가 눈에 익은 귀에 익은 이런 지역에 가서 하시면 안 되거든요. 내가 사는 곳 옆에 될 만한 지역에 가야 된단 말이죠.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은 지금 이제 우리 서울의 강남이랑 비슷하니까 괜찮은 거잖아요. 아까 우리 애청자분 해운대 구가. 네, 그렇죠. 네. 콕 집어서 거기만 부산 해운대 모든 곳이 구가. 아니고. 네네. 네네네.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예. 콕 집어서 말씀드려야 네. 돼요. 네. 그래서 해운대 구도 막 모든 해운대 구가 그런 게 아니고 또 거기 이제 몇몇 해운대 구에 우리가 갔던 동물 다 데가 어디죠? 모르니까 연제구. 모르겠네. 아니 연제구 말고 이제 우동. 우동이라든지 뭐 이런 네네. 두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외에는 조금 미심쩍은 거예요. 네. 지금에서는 이렇게 많이 분양이 경쟁력이 치열하지만 피가 붙은 게 빠질지도 있으니까. 네네. 아, 우리 31,000원님, 우리 강남만 계속 보고 네, 있으면 좋은 되나요? 질문 라고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원칙 뭐 진리는 아니지만 사실은 강남이 그래도 늦게 떨어지고 조금 떨어지고 그렇죠. 회복은 빨리 빠르죠. 되고 많이 되더라. 네네. 이게 이미 이제 꾸준히 한 2, 30년을 예. 계속 왔던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딱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애청자 가족 여러분이 오셔서 네. 어떻게 부동산 재테크 수익을 남기고자 물어보는데 리스크가 큰 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작은 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권유를 더 많이 해드리고 네. 뻔히 올라가는 패턴을 알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네. 해드릴 수가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당연히 강남이 좋은 줄 아는데 못 사는 이유는 크잖아요, 비용이. 그렇죠. 그기 때문에 부담이. 못 하는데 작은 비용으로 만약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곳은 강남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첫째도 둘째도. 불패 신화는 네. 이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깨지지 않으니까 네. 신화라고 하겠죠. 예. 그래서 조금 더 31,000원님이 목동이나 이런 데를 근데 목동이 싸지가 않아요. 지금 강남에 비해서 약간은 싸지만 투자 금액은 거기도 크단 말이죠. 그럴 바에는 예. 결국 그 정도 네. 비용으로 움직일 거라면 네. 그 그래서 돈으로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리고 또 목동이 이제 원래 재건축 30년 되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한 이제 재건축을 한 조합 설립인가 간 것처럼 많이 뛰었었잖아요. 이미 가격이. 작년에. 예. 그랬다가 다시 또 빠지고 예. 있어요. 목동은. 아직. 아, 목동이.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이제 우리가 압구정동하고 반포가 있으면 당연히 압구정이 우세해요. 그쵸. 우세한데 압구정은 모르는 사람도 그냥 압구정. 우세한데 왜 반포가 많이 떠 있느냐? 이주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주. 이제 이주도 했고. 신축이 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네네. 반포는 빨라요. 재건축이 빠른데 단계가 빨라진단 말이야. 근데 네. 압구정은 계속 서울시장하고 압구정하고 조합원들하고 요구 사항이 계속 안 맞으니까 네.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응. 압구정이 그래서. 거기는 그 연세 드신 분들 많거든요. 네. 굉장히 보수파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빌딩 몇 개씩 갖고 있고 이러는데 내선전에 내가 왜 불편하게 급하지 이주를 않구나. 해가지고 네. 다른 데 가서 내가 급하지가 왜 살아야 되냐 해서 계속 반대를 해왔어요. 보수 세력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약간의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 약간의 물갈이를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최근에 이제 재건축 하려고 이제 용트림을 했는데 이제 층수 때문에 네, 그것 층수는 때문에 지금 또 계속, 네.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어머, 이제 31,000원님이 네. 정말 좋은 말씀해 강남에서 주셨어요. 커갈 수 있도록 로드맵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네. 드라이브 해주세요. 욕심 아닙니다, 31,000원님. 네, 그러려고 저희가 하는 최대한 거죠. 지금 네. 그러려고 그러려고. 단계별로. 자, 오늘의 네. 히트가 나왔습니다. 맷집 좋은 강남. 어. 자, 오늘 요거 네, 헬리장님. 사실은 이제 오늘 부산의 해운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맷집 좋은 강남이 네네네네. 부재가 된 거나 마찬가지로 돼버렸는데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 해운대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지만 아 그리고 너무 또 힘들었어. 좀 어느 결론은 강남이야? 부분은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 강남의 네. 그림자가 거기 살짝 네네.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딱 올라간 거니까. 왜냐하면 저희 애청자 여러분 중에 우리가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쪽에 계신 분들이 사실
사실 많아요. 그쵸, 올라오시는 분들 대구나 이제 울산, 네네. 부산, 창원 이런 분들이 막 전주. KTX 타고 네. 많이 오셨는데 네. 그쪽에 여기까지 이제 못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이제 요거를 좀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강남에 굳이 못 하실 돈으로 거기 할 수도 있어요. 청약하는 거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니까. 기회는 잡으시고. 그럼요. 기회를 여기까지 못 오시는 그때, 분들은 네. 거기서 이제 청약을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죠. 네네. 거기도. 집세 청약도. PD가 어깨를 툭툭 치면서 네네. 시간을 봐. 어떤 사인이죠? 휠 올라와서 좀 더 하려고 네. 했으나. 그렇죠. 우리 지금부터 시간이 참 또 빨리 가네요. 볼펜 하나로 1시간을 떠들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막. 이제 좀 배가 풀린 것 같은데. 근데 좀 신혜사님 목소리가 좀 돌아온 것 같아. 그러니까 허스키 보이스가 좀 가고 좀 기를 있어요. 받아서 그래요. 저는 방송만 하면 갑자기 네. 달라져요. 어떤 기운이 막 솟구쳐. 없던 기운이. 그래서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네. 타고난 방송인의 끼가 있고 막. 그리고 마무리 전에 꼭 잊지 않아야 되는 중요 네네네. 광고 땜빵 네. PD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책이 먼저 나올지 방송이 먼저 나올지 애청자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좀 기대되네요. 조금 더 확정되어 가는 단계가 되면 네. 뭐 마음 같아서는 제목도 다 공개하고 하고 싶지만 요게 네. 이제 절차가 지금, 있다 보니 네, 저희가 준비 이제 중이셔서. 같이 하는 업무여서 네. 하나하나 다음 주 방송 기대되시죠? 다음 주에 이렇게 하나 열고 또 하나 열고 하나하나 할 수 지금 있도록 들어오신 분들은 아줌마가 내신 줄 알아요. 그리고 쌍둥이 없는 언제 또 저희 네네. 방문하시면 꼭 한번 미팅을 통해서 네네네. 노하우 전수 받고 싶습니다. 네네. 쌍둥이 어머님 보고 싶어요. 입니다. 네. 쌍둥이 오늘- 아버님. 네. 저는 또 뭔가 하나 또 네. 5, 6월엔 제가 또 빵 터치 공개로 저 이쁜 네. 사진으로 자 오늘 마무리는 이 허스키 보이스로 섹시한 매력을 어필하셨던 아우 정말 자기가 너무 강해. 자 우리 신음 여사님이 네네네. 마무리 한번 네. 해주세요. 역시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네, 어디선가 들은 듯한 한마디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네. 제가 어느 19절이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인생이 있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 또 바로 대입을 해봤어요. 네. 월전십의 애청자가 있는 곳에 월전십의 미녀 삼총사와 월전십이 있다.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너무 행복한 방송이었어요. 역시 신음 여사님은 끝에 네. 이 빨이 사는 것 같아요. 시작은 항상 미약하나 나중은 항상 창대해. 유명한 또. 이거를 바꿔야 돼. 이거를 인사만으로 바꿔야 돼. 편집의 미학으로. 네, 네. 우리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헬리장님이 또 오늘 선수 수제잼을 갖다 주셨어요. 맞아. 아까 감사하다는 말씀 못 드렸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근데 엄청 오늘, 맛있어. 방송도 또 너무 좋으시다고. 아 그리고 오늘 선물 보내주신 분을 위해서 저희가 사실 얘기를 드리자면 네. 오늘이 황금배짱님의 네. 음력 생일입니다. 기빠진 날이야? 그 생일을 저는 카스도 안 하기 때문에 절대 올라가 어떻게 있는 데가 하셨지? 그러니까. 없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진짜. 신상 털렸구나. 누가 또 이게 혹시 그래서 페북도 네네. 원래 안 했는데 월전십 때문에 페북은 일단 열어놨거든요. 거기서 보셨나? 그러니까 우리 많은 또 이게 또 제가 살짝 첩보의 입수에 의하면 네. 많은 분이 네. 우리 미녀 삼종자의 생일을 네. 쉽세 PD님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문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기념일 생일 이런 걸 못 챙기거든요. 네네. 심지어는 결혼 기념일이 막 열흘 지났는데 그렇죠. 뭔가 지난 것 같아. 가만히 생각했더니 기념일이 지났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무심한데. 그렇죠. 저렇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꽃바구니를 보내주셨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감동했어요. 올해랑 작년에 남편분에게 꽃 받은 적 있습니까? 올해 작년도 아니고 20년 통털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너의 다음 주에 화이트데이인데 돈다발은 갖고 옵디다. 그걸 좋아하는구만. 돈다발 다발. 그러니까 꽃바구니 싫어하고 돈다발 좋아하니까 그렇구나. 꽃을 만들어 달래. 제가 애청자분들께 서울 사일. 우리 십세 PD가 자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4월 4일이에요 라고 하고 질문해요. 4월 4일에 우리 손수청년님 어떻게 하나 이날 그럼 제가 또 한턱 쏘는 걸로. 어머나 잔치를 열어.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룰이지 않습니까? 과한 무언가는 안 되고 그럼요. 꽃한 송이 정도 저희 감사하고 깊은 마음으로 그날 꽃에 정말 우리 파묻히는 날이야. 네, 아니 정말 축하해 주신다 그러면 꽃 한 네. 송이는 제가 받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선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거 누가 민정아버님이 보내신 거라고 했죠? 맥주를 보내셨네 맥주를. 변상별님 맥주 3잔 콜. 역시 맥주 3잔 받고 치킨 하나. 자, 1500cc는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딱 1500cc 보내셨네 여기. 네. 아, 헬리장님도
치킨을 쓰셨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마무리하고 5분이 지났다는 거. 나도 빨리 생일되고 싶다. 언제십니까? 언제십니까? 우리 살짝 공개해 볼까요? 7월 6일? 어떻게 알았어? 7월 6일. 오. 예. 지발령님 생신은 역시 애청자분들. 그냥 다 오픈하는 걸로. 네, 제 생일은 9월입니다. 9월 10일. 어머, 국민 테러야? 국민 테러? 음력 9월 11일. 네. 그래서 작년 초겨울에 꽃다발을 또 받아갖고 네. 오셨죠. 네네. 저 그때도 다. 그거 정말 어떻게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네. 했는데 애청자분들 중에 전문 해커가 있는 게 아닐까? 네. 10세 PD가 또 양심 고백을 하네요. 애청자분들이 하도 물어보셔서. 그러셨구나. 아니 저희를 너무 이렇게 챙겨주시려고 하시네. 너무 감사해요. 방송 듣는 게 낙이시래요, 우리 바다분이. 네. 저희도 애청자 여러분 만나는 게 낙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얼른 우리 또 애청자 여러분 또 편안한 밤 되시라요. 우리 마무리 인사해야죠. 아까 했잖아. 아니 이제 알잖아요. 저도 알고 있죠. 자, 오늘은 요 하트로 한번 날려볼까요? 네, 그렇죠. 나는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 네, 돼. 기대됩니다. 뭔가 새로운 거 할 때마다 항상 20, 30분씩 걸리는데. 네, 하고 있을게. 나 이렇게 하고 있을게. 빨리. 애청자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날려주세요.